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힘차게 새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혼하고도 떠나지 않고 부인 괴롭히는 남자입니다. 부인 입장에서는 괴롭겠죠. 이혼을 했으면 딱 떠나야 되는데 집에서는 떠났는데 계속 연락이 오고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는 전 남편의 사주가 궁금하여 사연 보냅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는 자신을 포함한 세 아들을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 형제 셋이서 여기저기 떠들며 지냈다고 해요. 중학교 졸업 후 경찰서에서 잔심부름하다가 포항제철 화물차 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살에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서 일하다가 저를 만났어요. 결혼 후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언젠가부터 이 사람이 일은 안 하고 나이 많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사기꾼들과 어울리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며 견뎌보았지만 결국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는데 당연히 양육비는 줄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집주의를 맴돌며 가족들에게 집착과 간섭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챙기지도 않으면서 힘들게만 하는 이 사람이 언제쯤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요. 이런 부분도 사주로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유년 병인월 개축일 개축시에 태어나셨어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두 개입니다. 올해 49세고요. 현재 40대 신유대운에 속해 있습니다. 오행이 한 개씩은 다 들어있죠. 목화토금수 오행이 한 개씩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의 사연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느끼셨겠지만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해서 떠나가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살았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환경을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자기 아버지한테 구타를 당하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은요, 나중에 자기가 아버지가 돼갖고 아들을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부모님이 어릴 때 일찍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갖고 자기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죠? 어릴 때 이제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다. 맞으면서 자랐다. 그러면 나는 이제 커갖고 자식은 때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맞았던 게 다시 자식을 이제 때리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그거는 이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의지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가정이 온전치 못했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 대해서 그걸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불우하게 자랐지만 나는 결혼해갖고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나는 안 좋았지만 내가 이제 만들어내는 가정은 멋지게 만들어갖고 내 자녀들하고 내 부인하고 전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자신의 불우한 어린 환경을 어른이 돼갖고 또 반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이분은 일단 사주도 사주인데요. 어렸을 때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 이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개축일주 자체가요, 백호대살이죠. 그러니까 살이 좀 중중하다고 봐야 돼요. 개축일주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일주하고 똑같은 기둥이 있잖아요. 일주가 개축인데 뭐 월주도 개축이라든가 아니면 연주라든가 시주가 똑같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일단 그 사주는 좀 떨어지는 사주다, 안 좋은 사주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를 딱 봤을 때 제가 오행이 이제 골고루 들어간 게 좋은 사주다, 이걸 강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충국의 관계라든가 삼형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일주하고 똑같은 게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일주하고 시주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굴곡이 좀 있는 사주다, 그러니까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주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표현이 좀 그렇고요. 일단은 좋은 사주가 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좋은 사주가 되기 어렵냐면 그 돈을 못 번다거나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일부 종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본 결과로는 일부 종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왜 일주와 똑같은 기둥이 들어있으면 안 좋은 건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래 이렇게 천간이 개수 이렇게 천간만 똑같은 글자가 들어오든가 축 이런 식으로 지지만 똑같은 글자가 이제 나란히 두 개가 있다든가 이것만으로도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을 자형이라 그래갖고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글자 밑에 지지나 천간만 똑같은 게 아니라 아예 기둥 자체가 똑같잖아요. 개축이라는 기둥 자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주팔자라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 칸이 8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입니다.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다른 건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골고루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오행이 상징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천간지지가 상징하는 내용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전부 필요한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만 들어와도 안 좋은데 이거는 아예 기둥 자체가 똑같아 버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오행에서 그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토기운이잖아요. 토기운이 관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평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관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직장운을 나타내니까 직장 변동이 많다고 봐야죠. 직장 변동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운이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남자에게 직장운이 안 좋다는 것은 좀 타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타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 사주는 신약한 듯 보이지만 신강한 사주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축토에 지장간이 기토, 신금, 계수잖아요. 그러면 금기운과 수기운이 50%입니다. 이 축토는. 그러니까 여기 인성과 비견운에 해당하는 그 금기운과 수기운이 이 축토의 50%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남자 사주 치고 좀 신강한 사주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대운이 여기에서는 뭐 오행이 한 개씩은 다 들어있으니까 굳이 뭐 용신귀신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21살서부터 30살까지 이때의 수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비거분이 강해졌고, 그러니까 자기 고집도 좀 세진다고 봐야죠. 우리가 이제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에서 봤을 때 비견겁재운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뭐 삼합이라든가 그 밖에 천간지지가 다 비견겁재운만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에는 자기 고집이 좀 세지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31살서부터 40살까지 이 30대 대원, 이때 왕성하게 이제 결혼 생활 할 때잖아요. 이때는 축술 형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0대부터 60대까지 20년간 인성운만 들어와요.
금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성운도 지금 신강한 상태에서 그다지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20대에서부터 이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약 40년 동안 비경겁제하고 그 인성운에 해당하는 운만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운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그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가 그 일부 종사를 좀 하기 어렵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참작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렸을 때 그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거, 이 점이 상당히 아쉽고요. 그리고 이분이 떠나지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혼을 했는데 계속 전화하고 뭐 그러면서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은 이 남자가 빨리 연락 안 하고 꺼졌으면 좋겠다, 결국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그 따뜻함을 모르고 자란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나이 들어서 이제 결혼했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 이혼을 막상 당했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제 거기서 강하게 느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외롭게 자랐는데 이제 부인하고 헤어지면서 이혼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살자 그러면 또 같이 살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참 아쉽죠. 이분도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냉정해져야 되는데, 제가 다시, 이건 빌 게이츠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불우하고 이런 것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본인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걸 자기 대해서 끊어야죠. 잘못된 것은 자기 대해서 딱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든 가정은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제 끊지 못하고 자기도 이혼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이제 자기 자식도 이혼한 가정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결국 자기 자신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부인하고 궁합도 사실 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상 그 여자분과의 궁합까지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올해 월운입니다. 2017년에 월운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지금 5월달이 을사월, 6월달 병호월, 7월달 정미월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7월달이 이제 천간지지가 딱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7월달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7월달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7월달쯤에 이 7월달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이 7월달을 기준으로 뭐 부인하고 싸운다든가, 계속 이렇게 부인 괴롭히다가 부인하고 뭐 심하게 싸운다든가 뭐 어떻게 돼서 이때쯤에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월운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이 정미월 다음에 이제 토기운하고 금기운만 3개월 동안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토기운도 관살이 이렇게 강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비경겁제 운도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기 때문에 그 7월달 이후의 운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하고요, 미토가 들어올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올해 운을 보면 올해가 정유년이잖아요. 천간이 정계충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배우자 운에 해당하는 이 재성운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운은 간살만 강하게 들어오죠. 무술년으로 축술 형살에다가 그 위아래로 토기운만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세, 52세, 53세 전부 다 그 토기운, 금기운, 수기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일단 대운 자체도 그 위아래로 금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운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 보긴 어렵고요. 이분이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사주에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병화가 옆에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정제가 이제 여자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여자가 구성이 좋아요. 구성이 좋은데 일주하고 시주가 이제 또 똑같잖아요. 기둥이. 그러면은 제가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제하고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하고 구성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은 모순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여자하고 좋은 관계만 유지할 수 있었다면 이 부인이 이분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행동만 바르게 해갖고 가정만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 부인이 이 남자에게 그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부인만 괴롭히다가 결국은 이혼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신청하신 분은 남편한테 완전히 정남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없어지고 연락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대 초반에 젊었을 때 결혼해가지고 지금 20년이 넘게 이렇게 시달렸으니까 여자가 이제 완전히 그 정이 떨어졌죠. 그래서 사주를 봤을 때는 이런 사주일수록 그러니까 여자하고 구성은 좋은데 뭐 배우자궁이 깨진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혼할 가능성은 높은데요. 사주라는 게 꼭 사주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배우자궁이 깨진다 그래서 꼭 이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그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재성운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 배우자와의 관계만 잘 유지를 했었으면 이분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부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 미토가 들어올 때 지지가 충미충으로 깨지니까 꼭 배우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뭐 건강이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 재물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점에서 다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은 대운이 기미대운 60대가 기미대운이잖아요. 이때가 가장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고 그러면 다시 재혼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나이는 벌써 50이 됐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성실한 것도 아닌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가정에 버림을 받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는 젊었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럭저럭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식으로 살다가 60대 정도 되면 이제 힘도 빠지고 일할 때도 없고 그러면서 상당히 그 힘든 처지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슨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것을 이제 짐작을 하니까 부인한테 이제 이혼은 했는데 안 떨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보았을 때는 이제 부인이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남편을 다시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혼하면 남자들이 불리해요. 여자들보다도 남자들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 불우하게 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것을 자기 대에서 끊어야지 그 자기 대에서 싹 끊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 자기 자신의 가정은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교회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